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8월 13일 정오경에 올린 글의 일부입니다. 이제 이 문장을 분석할 것인데 왜 이것을 하는가, 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정상적인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문재인 씨와 동일하게 말과 글을 비틀어서 구사합니다. 현재 여기에 소개해 놓은 이 문장을 보면 바로 이 페이스북의 문장으로 글을 읽는 사람이 착시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페이크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게시 글이 올라간 이후에 이준석과 우리나라의 모든 전 국민은 이 동일한 글을 각각 다르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페이크 수법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대단히 사악한 행위고, 사실은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의 논리 구조는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이 공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어째서 그런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이 페이크 수법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이준석 측, 이 양쪽은 서로 완전히 다르게 이해를 했다. 어떻게 했는가? 이준석은 이러한 글로, 그리고 이런 식의 말로 대중을 간단히 들었다 놨다 합니다. 사기경선을 강행하고 사람들을 한 번에 속이고 그러면서 즐겁게 낄낄거리는 것이죠. 웬만한 사람들은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간다. 그러니까 다들 우리 한글을 알고 또 상당한 교육을 받았고 한 이런 국민들, 심지어 언론사, 정치인들, 현재 국민의힘 측의 대선 후보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 하기보다는 고장이 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단히 사악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착시를 일으키는 범죄적 두뇌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고 모든 언론사,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준석 대표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은 사기경선이다 하는 그 활동 중에 하나인 후보자 토론회를 정책 발표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찾아보면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죠. 이거 다 오보였던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문장을 읽어보기로 합시다. 1번 문장입니다. 김기현 대표께서 어제 직접 상주까지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당무를 논의했습니다. 그냥 보기에 무난한 문장으로 보이죠. 당무를 논의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읽어 주어야 합니다. 그냥 논의만 했구나.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구나. 이 부분은 과연 그랬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러이러한 것을 결정했다 하고 언론에 브리핑하지 않았고, 또한 그 이후에도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논의했다고 하면은 결정하지 않고 논의만 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당의 업무에 대한 것을 논의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두고 두 번째 문장을 보기로 합시다. 경선준비위원회에 토론회 방식의 일부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하였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논의를 했구나. 2번 문장에서, 이것은 문장을 반을 나눴습니다만 그냥 따로 2번 문장이라고 봅시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와 논의를 했구나. 앞에서 여러 가지 당무를 논의했다고 하니까 그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무엇을 논의했을까? 이 2번 문장을 한 번에 쫙 보게 되면 경선준비위원회의 토론의 방식을 좀 바꾸자고 논의를 했구나. 이렇게 읽게 됩니다. 이제 착시, 페이크 수법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3번을 봅시다. 발표회 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포함해서 최고위원들에게 의견을 수렴 중인데 현 시점에서는 동의해 주신 최고위원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발표회 방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최고위원들이 찬성을 하게 되면 발표회 방식으로 바뀌는구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1번 정보에 2번 정보가 겸해지고 여기에 3번 정보가 보충을 하면서 모든 언론사가 지금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경선준비위원회의 토론회를 발표회로 바꾸기로 했다. 이런 오보를 낸 겁니다. 오보라고 했으니까 왜 오보인지 2번 문장부터 보기로 합시다. 1번 문장은 일단 기억만 해두면 됩니다. 2번 문장에서 논의를 했다고 했죠. 그러면 무엇을 논의했는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뭐뭐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봅시다. 여기까지를 끊어서 뭐뭐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논의했고 또 여기 2번 문장에 있는 부분도 논의를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뭐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을까? 그게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막도막 잘라야 하는 것이죠. 요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다. 그러면 요청하는 것을 논의한 게 아니고 요청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논의했을 뿐입니다. 요청을 논의한 게 아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요청하는가?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앞에 걸 보면 검토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런데 요청할지 말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검토해달라고 했는가? 만일 한다면 50% 가능성이 있죠. 결과적으로 나머지 50% 쪽으로 간 겁니다. 안 하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방식의 일부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변경인데 전부 변경이 아니고
일부 변경입니다. 일부 변경을 한번 생각해 봐 달라고, 변경하라고가 아니고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요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을 논의했다. 도대체 뭐 한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방식의 일부 변경이라고 했는데 무슨 방식인가? 토론의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뉴스에 나온 것처럼 토론회를 발표회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토론의 방식 가운데 토론회를 그대로 하는데 그 방식을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 변경한다 하는 것을 검토 결정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요청할 수 있다고도 안 했고 요청할 수 없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논의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회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토론회 하는데 방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구나. 대충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하든가 말든가 할 것인가? 경선준비위원회에 한다는 겁니다. 지금 경선준비위원회가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그런 조직이고 그런 행위를 이미 했다.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래서 권한이 없다. 위법하다. 그런 그 경선준비위원회에게 이것을 이렇게 많은 아주 간접적이고 간접적인 그 변죽을 울리다 많은 것을 그냥 논의만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경선준비위원회의 그 권위는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상주까지 간 것은 권한 없는 경선준비위원회가 당헌 당규를 위반해서 예비 경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선을 직접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사기 경선이다. 부정선거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선준비위원회를 없앨 것인가?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논의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2번에서 이준석 대표는 바로 그 범죄자인 경선준비위원회에게 이미 정해놓은 토론회,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하고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았지만 만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하더라도 변경할지 안 할지는 경선준비위원회가 서병수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기에서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면은 김기현 원내대표는 무엇 때문에 상주까지 간 겁니까? 경선준비위원회가 정하는 건데 그걸 직접 서병수 위원장을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데 감히 이야기 못하는 것인가? 이준석 대표에게 가서 서병수 위원장에게 말을 걸어도 되느냐? 허락을 받으러 상주까지 간 거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토론회 방식을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 이게 사기 경선이니까
그래서 이걸 안 하려나 보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보도하게 김기현 대표가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결론이 임시라도 나오게 그렇게 착시를 일으키는데 뒷받침을 한 것이 세 번째 문장입니다. 발표회 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에게 물어본 것은 다른 무엇도 있고 또 발표회 방식으로 토론회를 바꾸는 것, 이것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전환이기 때문에 결국 사기 경선이다 하는 그 토론회는 강행하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토론회의 방식을 일부 변경, 설령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그치는 것이다. 그것이 발표의 방식으로의 전환이라는 뜻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하기로 했느냐 하면은 변경 안 하고 논의만 했습니다. 최고위원들에게 의견을 수렴 중인데 현 시점에서 동의해 준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그러면 아직 의견 수렴 중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물어봐야 합니다. 의견 수렴은 왜 하는가? 여기에서 만일 좋다고 하면 바꿀 것인가?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진짜 토론의 방식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인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단지 의견 수렴만 하는 것입니다. 논의만 했듯이 의견 수렴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김기현 원내대표와 논의를 했을 때 김기현 원내대표의 의견은 소용이 없다. 듣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결정은 이준석이 하니까. 최고위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최고위원의 의견은 그냥 수렴만 하지 의미 없다. 듣지 않는다. 이준석 뜻대로 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이 8월 13일 정오경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때로부터 3시간 후, 그러니까 8월 13일 오후 한 3시 반, 이때쯤에 서병수 페이스북에 오늘 회의를 끝냈다,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서병수 경선준비위원회의 회의가 8월 13일 오전에 이미 개최됐다는 것이죠. 오전에 개최됐는데 정오에 이런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서병수 위원장이 밝힌 것이 8월 18일에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 이거 그대로 강행한다. 논의한 거 의미 없죠. 전환 안 하는데 의견 수렴을 했죠. 그냥 강행한다, 이랬습니다. 경선준비위원회가 이날 오전에 결정을 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그 전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정오에 그 경선준비위원회 회의 끝난 뒤가 될 겁니다.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글을 올려서 모든 사람들을 가지고 놀았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경선준비위원회는, 이 사기 경선을 하고 있는 경선준비위원회는 8월 18일에 토론회를 그냥 한다. 8월 23일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오면 그것은 당원 당규에 따른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믿을 겁니다, 또. 그런데 서병수 위원장이 그때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만든 플랜, 기획서. 그런데 그게 기획이 아니고 계획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선 일정을 경선준비위원회가 만들었다. 경선 프로그램, 기타 모든 것, 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선에 대한 경선 룰을 뺀 모든 것을 경선준비위원회가 정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23일에 전달한다. 이것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순서를 잘 봅시다. 8월 13일 오전에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계획까지 다 만들어서 23일에 전달한다는 발표를 했죠. 18일에 하는 토론회 그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 이후인 12시경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논의를 했다.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러면 국민들은 뭔가 바꾸려고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속아서 믿고 언론에도 그렇게 나온 겁니다.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준석 대표의 페이스북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하는 겁니다. 오전에 이미 결정 다 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전환 등을 포함해라고 했죠. 요 3번에서 등을 포함해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이때 이후에 밝혀집니다. 이때 최고위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한 것은 경선준비위원회가 토론회를 안 하는 것인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인가 하는 게 아니고 23일에 출범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서병수로 하자 하는 제안을 한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최고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동의해달라고, 여기에서 동의해 주신 그랬죠. 동의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다. 이게 밝혀진 겁니다. 이것이 뉴스로 또 나왔는데 8월 12일 오후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선거위원장을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연이어서 맡는 것을 제안하면서 동의해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경선준비위원회가 당원 당규를 위반해서 사기 경선을 했는데 리마연에서 언제부터 이야기를 했습니까? 원희룡 후보가 이야기하기 더 전에 가장 먼저부터 이야기를 했죠. 이거 경선준비위원회가 이렇게 당원 당규를 위반해서 쭉 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로 여기에서 같은 사람이 옮겨가면서 지나간 일들을 다 추인한다. 이거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것이다 하고 이걸 다 가져와 버리면 범행 흔적이 완전히 없어진다. 그리고 사기 경선은 내용이 통째로 사기 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이는 게 돼버린다. 권한은 있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서병수 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하겠다. 여기까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3번 문항을 보면
동의해준 최고위원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다고 했죠.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김기현 대표하고 논의한 거 의미 없다. 그냥 요식행위다. 말만 좀 했다. 최고위원에게 의견을 수렴했다. 이거 의미 없다. 이 사람들의 말은 안 듣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밝힌 것이 이준석 대표가 중앙일보에 전화를 해서 하여튼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보도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서병수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대안이 별로 없다. 이런 사람들 의견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준석 맘대로 안 치겠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후를 따져보면 문장도 이렇게 속이고 착시를 일으키게 하는 페이크 화법을 쓰고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독재, 전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이준석 대표의 글 쓰는 법, 말하는 법은 문재인 씨, 문재인 화법과 완전히 겹쳐진다. 동일하다. 그래서 이러한 이준석의 문재인 화법 때문에 모든 언론사가 오보를 냈고 전 국민이 속았습니다. 우리는 이준석이 문재인의 분신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한 것이죠. 이렇게 해놓고 이준석 대표는 아마 악마처럼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냥 놀아봤어, 이 바보들아.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독재를 할 수 있는, 이 경선준비위원회가 사기 경선을 하면서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이런 부정선거에 속수무책인 곳인가 싶은 것이 8월 13일 오후 4시에 바로 이 사기 경선 토론회, 이거 안 된다고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다. 그래서 같은 13일 오후 4시에 후보자 실무 담당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다 한 명씩 보내라. 이랬더니 윤석열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 두 사람 쪽에서만 대리인을 보내지 않고 나머지 11명은 다 보내서 참석을 했답니다. 사기 경선인데 거기에 다시 한번 오케이 한 것이죠. 사기 경선 시키는 대로 따르겠다. 여기에 간 사람들이 김태호, 안상수, 유승민, 윤희숙, 장기표, 장성민, 하태경, 황교안, 박진, 최재형, 홍준표, 이 사람들이 다 사기 경선 오케이 하고 나간 겁니다. 국민의힘이 사기 경선을 했고 거기에 협력한 사람들은 같이 부정선거의 공범으로서 처벌을 받아야 하겠죠. 여기에 이 11명이 가담을 했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글을 다시 한번, 지금 이 방송을 꼼꼼히 몇 번이고 확인을 해 보십시오. 왜 어디에서 그 많은 대중과 언론이 속았는가.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